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에는 지금 수익률 6%를 자랑하는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수익률 6%면 진짜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 매물을 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입주 가능일이 25년 12월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년 뒤 이 상가는 공실이 됩니다. 4층 매물에서 현재 학원을 운영 중인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굳이 이 신축 상가를 두고 나갈 이유가 없겠죠.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원. 매매가 13억으로 수익률 6%를 자랑하지만 이 매물을 계약하게 되면 1년 후에는 세입자를 못 맞춰서 대출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상가는 임차인이라도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인천 송도나 청라에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든 공실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신도시들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용 아파트로 나눠서 볼 텐데요. 둘 다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인천 부동산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인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송도, 청라 상가는 다 공실 천지다. 분양권은 마피해도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천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인천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인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비주거용 부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도와 청라는 개발 초기부터 신도시로 계획해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건설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도 엄청났는데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짓는 주상복합 단지가 많습니다. 주상복합이 워낙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공실률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라서 인프라가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상가에 가보면 메인 1층 자리 말고는 대부분 비어 있는데요. 아무리 신도시라지만 너무 무리해서 상가를 많이 지은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부동산 상승기에 분양했던 상가들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분양을 받았습니다. 신도시라는 장점과 상가 수익률을 믿고 투자한 분들은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보통 상가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 중 대부분은 상가 분양가의 60% 이상을 대출받아서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월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온다. 그래서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수익률은커녕 공실이라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상가가 많이 생겼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위치가 더 좋은데도 월세는 더 저렴한 상가 자리를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하나 2층, 3층에서 장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나마 상가를 자기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월세를 좀 많이 낮춰서라도 임차를 맞출 여유가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송도나 청라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월세를 맞추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송도의 거의 중심 상권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상가 매물이 수백 개가 쌓여 있는데요. 이 매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계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렌트 프리 기간도 받을 수 있고 가격 조율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월세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청라 신도시에는 계약금이 0원인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계약할 때 아예 돈을 안 내도 계약이 가능한 만큼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 중에서 1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인데요. 건축 면적만 3,500평. 엄청난 규모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청라의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너무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고 그 중에는 수익률만 믿고 투자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송도, 청라를 포함해서 인천의 전반적인 상권과 지식산업센터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투자하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 지식산업센터를 쥐고 있는 건설회사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인천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지역 전체의 매매와 전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매매 가격을 보면 상승장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인데 인천은 아직까지 가격 상승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높은 경쟁률로 청약 완판을 기록했던 대표 신축 단지들을 뽑아서 매매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럭스 오션 SK뷰입니다. 송도 609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분양한 신축 단지들과 함께 분양 당시에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단지입니다. 25년 3월 입주 예정인 1114세대 아파트입니다. 84 타입의 고층 분양가가 9억 1천만 원으로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은 4대1을 조금 넘었던 단지입니다. 84 타입 6층 매물을 8억 6,200만 원에 분양받았고 옵션 비용은 4,600만 원입니다. 현재 이 매물은 분양가와 옵션을 합친 비용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낮춰서 나와 있습니다. 8억 1,200만 원에 18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단지도 인천 송도인데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자이더 스타입니다. 이 아파트는 역시 송도 609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탈 오션 자이와 함께 크게 주목받았던 단지입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는 1533세대입니다. 84 타입 고층 분양가가 9억 중반선이었는데도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3대1을 넘었던 단지입니다. 84 타입 5층 매물을 8억 9,920만 원에 분양받았고 옵션 비용 6,45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9억 1,371만 원의 매물로 내놨는데 분양가의 옵션 비용을 합친 것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낮춰서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송도에는 지금처럼 분양가보다 떨어진 가격에 나오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에 경쟁이 높았던 것 치고는 인천 신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지금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 수도 많이 쌓여 있고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가, 지산,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거의 모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인천입니다. 상가와 지산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황이 안 좋지만 아파트까지도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반적인 인천 부동산 지표를 쭉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송도나 청라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청약 경쟁률이랑 최고가 시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 경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때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인천에 투자하시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우선 인천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미분양 매물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분양권 시세는 미분양 세대가 거의 없을 때를 기점으로 올라가곤 하는데요. 미분양 매물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점차 소진될지 이걸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은 어떨까요? 23년, 24년 쭉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았고 25년까지도 조금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26년부터는 적정 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인천 신도시 쪽 위주로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나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큰데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만 올라온다면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실수요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은 서울과 다른 지역들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일자리, 교통, 학군 등 인프라가 좋은 곳이 가장 주목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 부동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송도나 청라 부동산 중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급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걸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이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내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인천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인천의 주요 단지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역 전체의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단지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단지를 딱 뽑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인천부동산은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대기 수요가 좀 적고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보다는 전세나 매매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에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